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버라이즌의 데이터 유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용자가 악성 메일을 열어서 링크를 클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1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감염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악성 웹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최근에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서 보안 솔루션은 물론이고 보안 전문가까지 속이는 아주 정교하고 지능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궁금한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면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김동유 맨로 시큐리티 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로 시큐리티의 김동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김선혜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라이즌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링크를 클릭해서 21초 만에 감염이 된다. 맨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로 시큐리티는 이제 생긴 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저희가 자주 아는 산호세 지역에 있는 맨로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국내에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한 40개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 보면 수많은 대기업, 수많은 공공, 특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독수리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는 미국 국방부입니다. DOD 또는 DISA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미군, 그리고 미군에 관련된 군무원, 심지어 지금 미국 8군,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해서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맨로 시큐리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좌측에 보시면 많은 그 대기업군들, 한국에도 지금 유수한 대기업이 많이 있죠. 현대, 삼성, SK 등등. 특히 또 유명한 TSMC. 이 레퍼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극도로 보안의 수위가 높은, 레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3사, 제조 3사죠. 저 맨로 시큐리티를 활용해서 잘 보호하고 계신 걸 이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로 시큐리티의 제품군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개념은 그렇습니다. 본사든 지사든 아니면 리모트 사용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보안을 어떻게 해야지 이 불특정 다수 그리고 또 다양한 공간, 다양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래서 클라우드를 고민하게 됐고요. 맨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된 보안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의 구성을 보시면 처음에 SWG, 그 다음에 제가 좀 포인터를 사용하겠습니다. SWG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프락시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카스비, 그래서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통제하는 제품들, 그리고 DLP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DL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데요. 맨로에서 웹 격리, 아이솔레이션 그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보호하는지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옆에 아이싹이나 MPA는 이제 클라우드 VPN, 나중에 이제 기업용 VDI나 이런 것들 대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맨로가 왜 제안을 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많은 보안 제품 속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안티 스팸, 샌드박스, 차세대 방화벽. 아마 이 중에 이 리스트업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운영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계속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큰 게 이제 랜섬웨어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챗GPT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이쪽에 굉장히 많은
그 리스크를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안 제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들은 모든 보안 제품이 allow 아니면 블락입니다. 즉 차단할 거냐 허용할 거냐. 근데 문제는 누가 차단을 하고 누가 허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될 거고, 허용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이거를 100% 개런티 할 거냐. 거꾸로 블락을 했다, 차단을 하면 이 불편한 사용자 환경, 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회 방법을 찾아야 되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개인의 휴대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노가 한 가지의 해결 방안을 들고 10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서서히 확장이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맨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이제 가트너라는 세계적인 평가 기관이죠. 여기서 조사 기관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웹경리란 무엇인가? 정확한 명칭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RBI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요. 국내에서는 웹경리 또는 격리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망분리를 했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즉 PC를 가상화시키는 거죠. 저희가 내부망에서 외부망에 접근할 때, 인터넷 사용할 때 VDA라는 가상 VM을 띄워서 인터넷을 사용했죠. 근데 문제는 그 VDI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서버를 가상화시키고 그 위에 가상 PC를 올리고 그 위에 또 윈도우즈를 깔고 또 윈도우즈 위에 수많은 또 보안 제품, 에이전트들이 보통 VDI 위에 한 7개 정도가 깔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순 인터넷 서핑 위주로 쓰는 이런 VDI를 이렇게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맨노는 브라우저만을 가상화시킨 겁니다. 브라우저를 가상화시키면 OS에 대한 그 막대한 비용이 필요 없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백신이나 거기에 올라가는 기타 EDR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상화된 브라우저만 아주 인스턴트하게 사용자가 사용하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아주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맨노는 클라우드 제품과 온프렘 두 가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보면 지금 렌더링된 화면을 좀 잠시 보여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이렇게 내 PC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하죠.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패치와 익스큐션, 렌더링 이 세 가지 펑션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치라는 것은 누르면 따따따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 네이버닷컴을 쳤다. 그러면 인터넷에 가죠.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페이지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걸 패치라고 합니다. 이 패치 다음에 그 가져온 패치 이 소스 코드를 익스큐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큐션을 하면 그때부터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돌려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죠. 그럼 그 화면을 구성한 거를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패치와 익스큐션 이 두 가지에서 악성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익스큐션 할 때 네이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정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거기에서 익스플로이트나 DRI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익스큐션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익스큐션 하면 내 PC에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패치와 익스큐션을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맨노의 컨테이너에서 인스턴트하게 띄워진 그 가상의 브라우저가 패치와 익스큐션을 대신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한 화면만 렌더링해서 사용자의 모니터에 보여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와 익스큐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잠깐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인터넷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악성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해도
내려오면 바로 내 PC가 오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랜섬웨어 접속하게 되면 랜섬웨어 뭐 빨간 딱지가 뜨면서 뭐 비트코인 달라고 하죠.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배치와 익스큐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고 치면 악성 사이트에 저희가 접속했다 하더라도 맨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든 걸 다 안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김이상궁이 뭐 임금님 대신에 뭐 독약을 먹었더라도 임금님은 안전한 것처럼 우리 사용자의 PC는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랜섬웨어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맨노는 어떻게 웹사이트를 보호하고 파일을 보호하느냐? 자, 저희가 사용자가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악성 사이트였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여기 랜섬 데모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악성 사이트를 저희가 가장하고 만든 겁니다. 이게 됐으면 그냥 사용을 했으면 저 스크립트 때문에 내 PC에 랜섬웨어의 인크립션, 그 암호화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맨노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맨노는 세이프 리라이트라는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 있던 모든 DRI, 뭐 링크, 웹사이트, 뭐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맨노만의 HTML로 다 변환을 시킵니다. 이게 맨노의 가장 코어적인 그 기술인데요. 아무리 어떤 악성이든 아니든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저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보안은 자꾸 탐지하고 분석하고 저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을 지금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맨노는 그러지 않고 싶은 거죠. 그냥 변환하자는 겁니다. 그게 악성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저게 악성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사용자는 침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무조건 변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보고서를 쓰다가 뭐 구글에 좋은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내 PPT 화면을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죠. 그러면 그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볼 방법이 없죠. 근데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 저희의 보안 그 리모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저 파일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저 파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필요한 파일이 있어서 10개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미리 보기를 하면 7개는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고객사 통계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한 분기당 저희 한 고객사 중에 5,000개 정도의 파일을 열어봤는데 그 중에 다운로드 받은 거는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나머지 70% 정도는 필요 없는 파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보안 조직은 그 70%에 대한 파일에 대한 그 악성,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게 벌써 70%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파일을 확인하고 아 이거 필요한 파일이네 라고 하면 저희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오리지널 아니면 세이프 다운로드, 이제 PDF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파일을 보는 순간 저희 맨노는 클라우드 상에서 해시값과 백신 그리고 샌드박스 이 세 가지 기존의 그 보안 제품들을 활용해서 이 파일의 무결성을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악성이었다 그러면 다운로드 오리지널이 비활성화되면서 악성이라고 뜹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됐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레가시한 기능입니다. 뭐 저희가 맨노는 백신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OEM으로 백신이나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레가시한 기술이고요. 근데 사용자들 대부분 필요한 게 다큐멘트, 그 DOC나 PPT 같은 파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PDF로 또 전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CDR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워드 파일이나 PDF, PPT, 심지어 PDF도 저희가 PDF로 바꿉니다. 저건 저희가 100% 보장하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P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안을 좀 강화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저 오리지널 다운로드를 아예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아예 오리지널은 다운로드 못 받게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PDF로 전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100% 안전한 것만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맨노가 어떻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간략한 그림인데요. 맨노는 전 세계에 IDC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체 IDC 센터가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같은 이런 그 기존의 레가시한 IDC를 이용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리전에 IDC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금융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공공일부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많이 한국 리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재밌는 게 저 한국 밑에 보면 대만, 아까 제가 TSMC가 저희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렸는데 TSMC도 한국의 리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제 저희는 그 기존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률이 그 회사들이 운영하는 가용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 9개죠. 99.999%의 5년 평균 서비스 가용률을 운영하고 있고 멀티 테넌트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고객분들이 맨노를 구매하면 본인들이 아이아스나 파스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느냐?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맨노와 계약되면 사용자는 우리가 어떤 아이아스를 쓰는지 어떤 파스를 쓰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맨노는 모든 걸 다 토탈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유즈케이스 하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레퍼런스의 가장 큰 고객,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보시죠.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안 제품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웹 트래픽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검사 양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웹 격리가 가능한 제품 한 10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2년을 POC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맨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파잉이 유일하게 됐죠.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제품의 가장 빠른 제품 그리고 가장 100%를 안전하게 웹 격리, 아까 저희가 그 세이프 리라이트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검증된 거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종 승자가 됐고요. 전 세계 350만 명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시면 중간에 보면 비용 절감. 저희 걸로 인해서 많은 보안 장비들이 좀 필요 없게 된 거죠. SWG를 활용해서 기존의 프락시를 많이 좀 빼서 비용 절감 운영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수천만 달러를 세이브했고요. 또한 대역폭 감소.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일.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DoD, 그 미국 국방부에서 70%의 파일 다운로드가 절감됐다, 없어졌다, 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세이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맨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악성 코드를 100% 안전하게 사용자의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성 코드를 100% 안전하게 막아준다. 웹사이트, 파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350만 명을 운영해 봤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고객사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용자가 처음에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전사 확대해서 6만 명을 확대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좀 긴장을 했어요.
국내에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4,000명에서 6만 명 가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 그것도 고객이 좀 불안해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늘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3시간 걸렸지 아마 바로 적용했으면 한 30분, 1시간 안에 확장이 됐을 겁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사용자의 그 사용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 업, 다운, 인아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용 절감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지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악성 코드 위협을 100% 제거한다 이렇게 자신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안에서는 100%라는 거는 좀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맨로가 자신 있다고 하는 걸 텐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클라우드로 뭐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걸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망분리 같은 규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맨로 시큐리티의 격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맨노는 첫 번째 모토가 최대한 고객의 정보를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 자체도 기존의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 AWS나 이런 데 운영하시다 보면 AD를 많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AD하고 연동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를 조금 좀 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클라우드에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지셔가지고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공공이나 금융 이쪽은 이제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클라우드 버전과 온프레미스 버전 두 가지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버전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규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온프레미스를 제안해 드리고요. 근데 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프레미스로 구성을 하셨다가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해 보시고 한 3년 정도 쓴 고객 중에 최근에 한 3만 명 정도 쓰는 가장 큰 고객이 계신데 지금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는 또 고객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맨노는 많은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좀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 하단에서부터 보시면 ISO 뭐 27001, 17, 18 이게 전부 다 클라우드 관련된 오퍼레이션 인증, ISO 인증들이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페드램프라고 해서 미국 연방정부, 페더럴 그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이죠. 사실은 CC 인증보다 더 받기 어려운 인증이 바로 이 페드램프입니다. 좀 맨노도 이 페드램프를 인증받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국내 보안 제품 중에 페드램프 갖고 있는 외산이든 국산이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노는 좀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에 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최근에 저희 금융보안원으로부터 CSP 안전성 평가를 이제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매년 갱신해야 되는 평가고요. 물론 이제 외산 기업이 국내 인증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또 금융보안원 자체도 많은 금융사들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금융보안원의 CSP 안전성 평가는 아마 7월 정도에 릴리즈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금융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꼭 금융사가 아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문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선혜 기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것 중에 또 일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믿어지지 않지만 $1,000,000 개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No malware warranty라고 해서요. 맨노의 웹 격리와 맨노의 그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프 PDF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악성 코드가 있었다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고객사든 $1,000,000를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캠페인 하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죠. 그걸 맨노는 100%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사장님. 그 1밀리언이면 한국 그 하나로 하면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예. 굉장한 자신감인데 네. 그만큼 이제 국내나 글로벌하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실제로 맨로가 그런 웹 위협을 막는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우리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싱 방지에 대해서 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 다음 페이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유즈 케이스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필러, 보안, 뭐 연결성, 그리고 생산성 요 테마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제로아웃 피싱. 많은 기업들이 이메일 보안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스팸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APT, 백신, 이걸 다 통해서 심지어 이제 금융이나 공공은 망분리까지 해서 이메일을 2개로 운영합니다. 인터넷 이메일, 내부망 이메일.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근데 다 막는데 막지 못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제로아웃 피싱, 이제 피싱인데요. 이 피싱은 주로 어딜 통해서 오냐? 링크를 통해서 옵니다. 대부분 숏 URL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저희가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 뭐 로그인을 해서 뭐 업데이트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기존의 이제 피싱하고 저희의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피싱 방지 솔루션들은 그런 URL, 악성 링크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링크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눌렀을 때 차단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뭐 해커가 마음먹고 어떤 은행이나 어떤 공공기관을 하나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걸 몇 시간 전에 이메일 보내기 몇 시간 전에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안 돼 있을 거고요. 근데 맨노의 방어 방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 보시면 이메일이 왔을 때 링크를 누르면 이 링크에 URL이 있을 거고요. 이 링크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슬러시 뭐 테리토리 뭐 슬러시 데이터 슬러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피싱이 이렇게 돼 있죠. 로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URL의 스펠링이 마이크로 시프트, 뭐 마이크로 뭐 사프트 뭐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통과돼서 가는 거죠. 근데 맨노는 사용자가 이 링크를 열고 이 링크 들어갔을 때도 웹 경로로 안전하게 들어갔지만 이 크레덴셜 같은 경우 이메일 그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를 하는 건데요. 그 순간 저희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URL과 이 로고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URL과 로고가 언매칭, 미스매칭, 매칭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URL 자체가 틀린다던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자동으로 사용자한테 블락을 알려주는 거죠. 악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A라는 기업에 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사칭하는 이메일들이 너무 많다. 링크가 많다. 그러면 저희 회사 로고나 저희 회사 뭐 URL 이런 것들을 거꾸로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URL은 이런 것들이고 우리 회사의 로고는 또 로고라는 게 또 회사의 CI들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지만 특정 기업이 우리 회사 UI가, CI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학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 회사를 위해서 학습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사칭해서 저런 크레덴셜을 가져가는 제로아웃 피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자, 이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자, 직원 여러분, 뭐 MS365에 뭐 계약 갱신을 해서 지금 요 링크를 활용해서 이번 주까지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런 회사 업무인 줄 알고 다 눌러본단 말이죠. 눌러서 갔는데 패스워드를 치려고 이제 딱 했더니 블락이 떴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링크하고 로고 이런 것들이 미스매칭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로아웃 피싱이다라고 리퀘스트 블락을 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자,
시중에 수많은 랜섬웨어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스토리지 회사도 이제 보안 회사라고 랜섬웨어를 합니다. 그거는 스토리지를 뭐 이중, 삼중화 시켜서 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악성이 돼서 이게 암호화돼도 그 전에 그걸 백업을 받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막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백업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수많은 랜섬웨어 제품들이 있는데 맨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기술적인 베이스에서 보면 세이프 리라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어떠한 익스플로이트 못 떨어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파일 자체도 원본 파일이 아니고 PDF로 전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면 저희 웹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막는지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without 맨노. 그래서 맨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사이버 엔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악성으로 되어 있는 랜섬웨어 사이트입니다. BBC라는 화면을 가장해서 접속을 하면 좀 좌측에 인크립트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빨간 딱지가 뜨는 거죠. 비트코인 요즘 많이 올랐는데 한 8,800만 원 정도 입금해야 됩니다. 원코인만 해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맨노의 랜섬웨어를 방지할 수 있는 맨노의 웹격리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본 파일들이 있고요. 악성 사이트에 아까 랜섬웨어 사이트 들어가 봤죠. 좀 같은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웹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제 파일들이 인크립션이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저 사이트는 내 PC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맨노의 가상 브라우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크립션, 암호화를 시키려고 해도 저희 가상 브라우저 안에는 어떠한 파일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이어도 그냥 들어가셔서 구경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예. 그리고 지사장님 또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VDI를 대체하는 솔루션들도 찾을 수 있고 또 VPN으로 인한 위협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안이 되는 솔루션도 찾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맨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VDI 개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가상화라는 이 PC 가상화라는 거는 이 서버 가상화, 이 PC 가상화 이런 것들은 자원 우리 회사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서버 가상화 특히 이제 그런 시점에서 시작했었죠. 근데 서버 가상화는 지금도 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PC 가상화, 이 PC 가상화는 원래는 기업의 어떤 코어 서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 PC를 운영해서 그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전에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메인 프레임을 운영했을 때 이 더미 터미널을 운영한 거랑 똑같습니다. 혹시 요즘 보시면 한 90년대 학번 이런 분들 보시면 옛날 도서관 가면 책 찾는 거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더미 터미널이 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성능이 올라가서 PC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아까 레퍼런스로 뭐 보여드렸던 그 많은 반도체 회사나 이런 대기업들은 메인 서버에 들어갈 때 가상 PC를 써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망분리용으로 해서 VDI를 구성해서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VDI를 구성할 때 어마무시한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서버 가상화 하셔야죠. VDI 또 라이센스 사셔야죠. 그 위에 또 OS, 또 보안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인터넷을 가상화시키겠다 할 때는 브라우저만 가상화시켜서 온프레미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100원이라는 비용을 만약에 써서 VDI를 뭐 온프레임으로 구성하실 거면 맨노의 VDI 말고 그 맨노의 가상 브라우저를 온프레미스로 구성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원, 한 30% 비용, 40% 비용,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VDI를 통해서 내부망을 접속하실 때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서 저 VDI 자체도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우리 내부망을 접속하는데 클라우드로 들어온다에 대해 약간 거부감은 아직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국내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 포털 기업이나 아니면은 게임사들 위주로 좀 클라우드가 많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좀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간략한 구성도고요. 요 큰 개념은 저희의 그 웹 격리, 그 가상화하고 브라우저 가상화하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사용자 PC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망에 있는 PC, 아니면 우리가 그 Saa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네, 리버스 아이솔레이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정식 명칭은 Secure Application Access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데모는 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SAA 이 제품이 첫 화면인데요. 보시면 사용자들이 자기가 써야 될 어플리케이션들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편집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객분들의 유즈 케이스를 보면 그 외부 그 협력업체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 사용자들이 우리 망에 들어와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VPN 라이센스, 거기다가 VDI 라이센스까지 주다 보니까 비용도 비용인데 보안적으로 좀 취약해집니다. 근데 맨노의 이 SAA 제품을 쓰면 지금 저기 지금 세 개의 펑션이 이제 화면이 있지만 저 중에 아예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완전 구매 시스템 와서 구매 등록만 해라. 뭐 발주, 뭐 입찰 이렇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쓰는 외부 사용자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 특히 이제 저희 레퍼런스 중에 게임사가 있는데, 게임사들의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될 때 이걸 또 사용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접속할 때 단순하게 저렇게 사용해서 뭐 문제 없게끔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저것 또한. 네, 데모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또 데이터를 보호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SAA 제품의 특징입니다. 네, 지사님, 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챗 GPT거든요. 네. 이거를 안 쓰자니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 같고, 또 쓰자니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게 또 고민이고요. 또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가 챗 GPT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서비스들을 다 일일이 차단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맨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시는지요? 네. 꼭 누가 보면 좀 짜고 좀 말씀드리는 순서가 좀 많네요. 보시면 챗GPT, 제가 많은 고객사를 만나보면 고민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이 생성형 그 AI 제품이 꼭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 세계에 이 생성형 AI 관련된 사이트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자님? 제가 아는 거 한 5개 정도인데. 그쵸. 저희가 아는 게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그 웹사이트를 분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웹노트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 발표에 의하면 160개가 넘습니다. 160개는 저희가 아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뭐 동영상을 제작해 준다던가 이미지를 변환해 준다던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사용하는 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업 정보가 좀 유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주느냐. 첫 번째는 일단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60개라는
그 AI 사이트를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맨노는 모든 웹사이트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저희는 젠 AI라는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 하나만 allow 할 거냐, 블락 할 거냐, 격리할 거냐, 그리고 거기서 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제할 거냐, 말 거냐를 일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URL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거기서 한번 서비스를 한번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요. 맨노는 일단 이런 챗GPT 관련된 사이트에 두 가지 정도의 펑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제 북복이죠. 클립보드를 통제하는 건데요. 한 3,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개발자가 자기가 코딩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 코딩이 잘 됐나? 궁금해서 챗GPT에 한번 슥 드래그 해가지고 한 몇천 행 되는 그 코딩을 물어봤어요. 이거 잘 됐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안 됐다 알려줬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자산인데 그거를 챗GPT에 물어봤다. 그건 이제 챗GPT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용자가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allow block,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최소한이라는 건데요. 설마 그 엔지니어가 챗GPT 창에다가 그 1000행이 넘는 그 코드를 쳤을 거라는 거죠. 안 쳤을 거죠. 카피해서 붙였을 거라는 거죠. 네, 그걸 통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카피 앤 페이스트 너무 통제하자니 또 이게 너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글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를 29자, 50자, 100자 이렇게 제한해서 글자 수를 좀 통제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효율성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또한 챗GPT에 한해서 저희가 DLP를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업 정보 아니면은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이제 수식화시키고 룰을 만들어서 이런 게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휴먼 어떤 관리거든요. 휴먼에라고 어떤 사람 관리인데 솔루션이 제공하는 건 최소한입니다. 근데 그 최소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사용자의 어떤 그 생산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거는 사전에 막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포렌식을 또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브라우저 포렌식이라는 개념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핫하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내놓은 제품인데요. 올해 한 2월 정도에 저희 런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기존에 이제 포렌식 하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입니다. 이 포렌식만 하기 위해서 특정 회사의 그 네트워크 어떤 트래픽을 저장하는 어마어마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요. 고객은 거기에 라이센스를 무지막지한 비용을 드리고요. 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를 또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맨노는 브라우저를 통제하고 브라우저를 보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걸 저희는 그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좀 사용자에 따라서는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왜 공격자들이 임포스트러 같은 걸로 들어가서 쿠키 막 다 훔치고 이러잖아요. 네. 약간 이제 내 브라우징 하는 거를 다 본다는 거는 사생활이라든지 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장되는 스토리지 자체가 맨노의 스토리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고객의 스토리지입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고요. 고객만 접속해서 고객만 볼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노는 고객이 저기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맨노는 접근 권한도 없고요. 저거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놓는다고 해도 볼 수도 없어요. 브라우저를 볼 수 있는 뷰어는 고객만 갖고 있습니다. 저게 있다고 해도,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저거를 뷰어로 이제 보여주게끔 만들어지는 거는 뷰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고객한테만 주어져 있고요. 이제 기업의
운영하는 보안은 저렇게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좀 사생활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포렌식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방대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사이트,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면 자꾸 이제 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용자분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 사용자가 뭐 해커가 뭐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특정 사이트들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자꾸 그냥 그 PC 바로 포맷하고 맙니다. 근데 저거를 포렌식하기 위해서 한번 브라우저를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요 바로 전에 나왔던 챗GPT 같은 그런 좀 저희 고객이 보기에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좀 예민하다, 그리고 저기에 데이터 유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특정 사이트나 특정 URL, 특정 카테고리에 한해서 저 브라우저 포렌식을 거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걸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챗GPT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일단 지금 뭐 보시면 좀 기존의 화면과 좀 다르죠. 워터마크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워터마크도 올해부터 저희 적용된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챗GPT 사이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용자는 자기 화면이 워터마크가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좀 약간 경각심을 좀 갖는 거죠. 내가 좀 이 사이트부터 내가 좀 잘 운영하고 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거 한번 워닝 한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챗GPT 창에다 한번 치는 거죠. Show me some ransomware code. 원래 이런 건 치면 챗GPT에서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공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복사도 못합니다. 아까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못한다고 했죠. 근데 내 PC에 있는 내용도 한 복사해서 챗GPT에 넣으려고 하죠. 근데 카피 앤 페이스트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챗GPT는 단순하게 내가 타이핑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라우저 포렌식의 뷰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뷰어 로그인해서 관리자들이 한번 이제 관리자 화면 들어간 거죠. 관리자가 들어가서 뷰어를 보면, 자, 방금 저 사용자가 썼던 타이핑한 것들이 화면 캡처가 다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한 10개의 프레임 정도로 계속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됐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이게 블락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면으로 내서 기록을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좌측 상단에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어떤 걸 쳤고, 어떤 걸 심지어 스펠링을 쳤다가 지웠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떤 걸 뽑았고, 어떤 거를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 세상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좀 이제 그래도 사용자들이 좀 걱정하는 게, 보안도 좋고 다 좋지만 업무에 불편하면 그 보안 정책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도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제1 원칙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불편하면 다 우회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맨로를 적용했더니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챗 GPT처럼 뭐 사용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12자 이상은 뭐 붙여넣기 못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조금 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가깝게 가기 위한 뭐 그런 대안이 있나요? 네. 항상 저희는 말씀드린 게 보안은 최소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는 불편해질 거고요. 사용자가 편해지려면 보안은 자꾸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뭐 금융사에서 뭐 이제 임원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웹 격리를 잘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지금 제한된 인터넷 환경을 좀 넓힐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런 걸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었던 게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공공이나 금융은 망분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거 열어줘봤자 비업무 사이트만 간다. 이렇게 좀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보안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넓혀줘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마인드가 좀 바뀌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사용자들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쓰면서도 저런 챗GPT 같이 뭐 워터마크도 있고 뭐 글자 수 제한도 있고 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타이핑을 해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색해야 된다라는 서로 이 양쪽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편하게 쓰고 싶은데 보안은 100% 해줘.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맨로 시큐리티의 이 격리 기술, 그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 기술이 필요한 어떤 특정한 뭐 기업이나 뭐 규모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제한이 있나요? 뭐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때 약간 좀 나누어서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견 뭐 중소기업 또는 뭐 인터넷 포털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공공이나 금융.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워낙에 보안이 좀 수준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좀 보안의 좀 많은 부분을 좀 지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를 선택한 대기업분들 보시면 이런 거죠. 네이버, 뭐 구글, 뭐 은행 사이트, 공공 사이트 이런 것들은 저희 맨노로 웹격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쓰세요. 다만 이메일로 왔는데 애매한 링크들 이게 아까 뭐 피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뭐 바이어인데 뭐 내가 니네 제품들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쫙 오면은 그 링크 있으면 또 대한민국 사람 영어에 약하잖아요. 보시면 이거 업무에 관련된 건가 아닌가? 근데 눌러봅니다. 사실 그런 링크 공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언노운, 그레이존 그리고 약간 스렛 이런 쪽에 대한 영역만 웹격리로 처리해도 보안을 하는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고요. 중소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런 거죠. 보안에 해커가 공격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따지지 않죠. 해커는 수준이 높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격 수준은 대기업이나 공공, 금융을 타겟으로 해요. 근데 중소기업에 오면 너무 쉽죠. 근데 중소기업의 보안 그 운영 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인력도 적고, 그거에 대한 경험도 적습니다. 근데 맨노 같은 제품으로 좀 일원화하는 거죠. 저희 제품의 카테고리를 잘 활용해서 뭐 수많은 카테고리를 관리해서 뭐 일괄적으로 차단, 뭐 블락, 격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걸 씀으로써 많은 기존 보안 제품들을 좀 덜 사용하거나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참고로 저희 스타트업 중에 꽤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직원이 한 200명 되는데 보안 담당자는 1명이에요. 뭐 2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 걸 제품을 쓰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제품 뭐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맨노가 좀 포커싱하는 게 이제 공공이나 이제 금융인데요.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금융이나 이제 공공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망을 분리해야 되는 이슈도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맨노가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를 가상화하기 때문에 이 OS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PC에 인증서나 이런 걸 깔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민원24, 뭐 대법원 들어갔을 때 내 개인 인증, PC에 인증서를 깐다던가 백신을 깐다던가 이런 게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인터넷 뱅킹 그리고 내 민원24 이런 데가 악성 코드가 거기서 내려올까?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말고 만약에 금융감독원 게시판은
안전하지만 금융감독원 게시판에 있는 링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 사이트의 링크는 눌렀을 때 바로 링크로 안 갑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쳐서 들어가게끔 막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링크를 타고 악성 사이트로 들어가면 그 책임을 또 그 공공기관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아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공이나 이런 쪽은 클라우드 쪽이나 이쪽에 좀 아무래도 좀 늦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온프레미스로 최근에 제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올해부터 몇 개의 이제 고객사들이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이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불편하면 우회할 수밖에 없고 우회하면 보안 가시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맨로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채팅창은 잠시 더 열어둘 테니 마지막 질문 해주시고요.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